자, 수업 3교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3교시에는 1작업에 있는 함수 몇 가지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그 수요일에 2작업하고 3작업 새로운 유형 진도를 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은 정렬 및 부분합 했고요. 자, 2작업 해서 오늘 과제 제출하는 거 아시죠?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예제 보시고요. 목표값 찾기랑 고급 필터 해서 과제 제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1작업으로 갈게요. 자, 1작업에 가서 우리가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했고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했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Vlookup도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함수가 뭐냐면 5번 문제 있어요. 5번 문제. 5번 문제 요 자리거든요. 자,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앞에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라고 하면서 적혀져 있는 칸이 이제 5번 칸인데요. 자, 함수를 제가 별도로 또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좀 간단하게 조금 적어보고 갈게요. 자, 제가 에브리지 함수 설명하면서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을 하고요. 해당하는 함수 명을 적고 괄호 안에다가 인수라는 거를 적어주고요. 괄호 닫는 걸로 끝나는 게 함수의 기본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 봤었던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함수는 내가 범위만 잡아주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평균을, 산술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average라는 함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운 함수가 뭐였냐면 vlookup이라는 함수였거든요. 근데 vlookup 함수는 쓰는 방법이 처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 다음이 찾고 추출할 범위를 잡아주는 거였고 추출할 열 번호 그리고 여기다 0 또는 1을 적어주는 게 vlookup이 쓰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떠올려 보면 vlookup 함수 마법사를 띄워놨을 때 인수를 적을 수 있는 칸이 4개의 칸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했었던 H14번 셀을 넣어줬었고 자,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제가 제12번까지 쭉 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품명을 첫 번째 열로 해서 열 번호가 어느 열이 필요한지 열 번호, 뭐 구매자 수면 3이었고 카테고리였으면 2였고 하는 열 번호를 적어주는 거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려면 0이라는 펄스 값을 적어주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잡으려면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게끔 해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5번 문제를 지금 제가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자, 정의된 이름, 구매자 수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2, 5에서 22 영역을 구매자 수라고 이름 정의를 했었거든요. 1교시 때. 자, 정의된 이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라지라는 함수도 우리 엑셀에 내장 함수로 있는데 라지라는 함수는요. 내가 어떤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몇 번째로 큰 값을 할 건지 K값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K번째로 큰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하기로 했잖아요. 어디에서? 구매자 수 범위들 중에서 제일 큰 건 아마 1,700명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큰 구매자 수가 1,60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8개일 때는 우리가 그냥 바로 눈에 보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몇 번째로 뭐 12번째로 많은 거 또는 뭐 4번째로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지라는 함수를 써요. 그 라지라는 함수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뭐 라지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스몰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써볼게요. 스몰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일단 라지라는 함수를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 문항 번호를 표시를 해줘요. 내가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부분에 문항 번호를 표시를 해주고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문제를 적어준 다음에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도 여기다 제시를 해줘요. 이게 기출문제 시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험 문제가 제시가 돼요. 그럼 일단 라지 함수를 우리가 불러오도록 하죠. 자, 함수 불러오는 방법 다시 한 번 더요. 는 항상 적고요. 필요한 함수 철자를 몇 글자 적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함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보일 거고 더블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 좌측편에 있는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할 거예요. 자, 클릭을 해봤더니 라지라는 함수는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인수칸이 어레이 칸에 자, k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예요. 자, 나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검색을 해볼 거기 때문에 검색해봐야 되는 범위가 구매자 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요 그냥 구매자 수라고 한글로 타이핑을 좀 해보세요. 저는 구매자 수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원래는 25:212라고 적어야 되는데 구매자 수라고 이렇게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영역을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구매자 수라고 적어도 8개의 구매자 수 데이터가 알아서 참조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 금액을 잡아보면 이렇게 범위 잡아보면 이렇게 셀 주소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구매자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 정의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셀 주소로 안 나오고 해당하는 이름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구매자 수들 중에서 자 K는 배열 또는 셀 범위, 배열 또는 셀 범위가 여기죠. 우리가 잡은 구매자 수. 그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를 지정한대요. 자, 내가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내가 뭐 네 번째로 큰 값이다. 그럼 4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로 큰 값. 제일 큰 값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제일 큰 값 구할 때는 원래 max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라지로도 구할 수 있죠. 제일 큰 값이면 첫 번째로 큰 값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두 번째로 큰 값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잖아요. 그러면 스몰 함수로도 구할 수 있겠죠. 뭐 두 번째로 작은 값. 그죠? 그럼 이번에는 맥스 함수를 좀 사용해 볼게요. 스몰 함수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맥스라는 함수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왜냐면 그냥 요 범위에서 제일 맥시멈 한 값을 찾아오고요. min이라는 함수도 있겠죠. 최소값이니까 min은 똑같이 범위만 잡아주면 해당하는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아다 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K13번 셀에다가요. 재고량이 가장 적은 재고량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재고량이 가장 적은 건 얼마인지를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min이라는 함수나 max라는 함수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마법사를 불러와 줘도 되지만 max나 min 지금 이렇게 범위만 잡아도 되는 함수들 있죠. 자주 쓰는 함수들. 이런 함수들은 굳이 마법사 하지 않으셔도 max 괄호 열기만 하고 재고량 범위 잡아주고 괄호 직접 이렇게 닫아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최대값이고 또는 이제 이 최대값을 최소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방금 구한 함수 셀을 선택을 하고요. 위쪽에 가서 max 대신에 뭘로요? mi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라지, 스몰,
맥스 민 함수도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5번 문항은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항상 나와요. 크게 어렵지 않은 함수. 그러니까 VLOOKUP 대비해서는 인수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구하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풀어보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2번 볼까요? 비고 여기. 자, 시험지로 보면 여기요. 2번 문항인데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을 해서 그 정수 크기만큼 별표를 반복 표시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는 repeat이라는 함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비고 자리에다가 검정색 별을 찍어주는데요. 구매한 구매자 수가 이렇게 있는데 300명당 별 하나씩 찍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첫 번째 구매자 수가 989명이거든요. 그럼 989명을 300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 별이 몇 개가 찍혀야 되겠어요? 3개가 찍히겠죠. 그죠? 900 이상이니까. 그러면 여기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887명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이 몇 개 찍혀요? 2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300개당 하나씩 찍어야 되니까. 구매 인원이 300명당 별 하나 찍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문제 다시 보면 2번 자리요. 2번 자리가 둘둘둘둘 적힌 이 2번 자리에다가 구매자 수, 그러니까 300명당 별 하나씩 찍어서 반복되도록 하는 리핏 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리핏 함수는 쓰는 방법이 여기다가 반복할 문자열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지정을 해주면 내가 반복을 하고자 하는 문자열은 검정색 별이었거든요. 검정색 별을 몇 번 반복할 건지 숫자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반복을 시켜서 표시를 해줘요. 자, 함수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둘둘둘둘이 여기 쭉 적혀 있잖아요. 하나 작성해서 쭉 채워줄 거니까 제5번 셀에서 자, 리핏 함수를 불러올게요. 자, 리핏 함수를 불러오면 자,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자리에다가 반복하려는 텍스트입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 검정색 별 표시할 거라서 우리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 문자 입력할 수 있는 거 알죠? 자, 미음 누르고 자, 한글의 자음 미음을 누르고 키보드의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기호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기호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검정색 별을 찍을 거예요. 자, 이 검정색 별을 자, 넘버 타임즈 해가지고 0보다 큰 숫자로 몇 번 반복할 건지 반복 횟수를 여기다 지정을 해달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5 적으면요. 별 5개 찍어주는 거예요. 50 적으면 50개 찍어주는 거고 500 적으면 표시는 뭐 확인하기가 힘들겠지만 500개 찍어주는 거예요. 3 적으면 3개 찍어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 수 300명당 별 하나씩 찍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5번 셀에 적혀 있는 이 5번 셀을 마우스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 5번 셀을 그냥 찍어주면 몇 개요? 989개가 찍히겠죠. 근데 그 900개를 다 찍는 게 아니라 이 5 나누기 이거 나누기 몇 개당 300개당 하나다라고 해서 이 5에 있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이라고 적어주면 이제 3점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소수점 아래는 얘가 버려요. 잘라주기 때문에 딱 3개만 찍어주게끔 되겠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별이 3개가 찍혔어요. 자, 근데 나머지 셀에도 이 서식들이, 수식들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요. 채우기 핸들러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자, 채우기 핸들러로 쭉 드래그를 해줘도 되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러로 쭉 드래그를 해주면 위쪽에 굵은 테두리 했었던 것들이 따라와가지고 서식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러로 이렇게 쭉 하실 분들은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옵션 단추를 클릭을 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셔야지 서식 없이 제대로 별의 개수만큼 이렇게 찍어주게끔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핏 함수를 완성을 했어요. 채우기 핸들러 가지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했는데 셀 서식이 따라와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러 드래그 하자마자 옵션 버튼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이게 귀찮아요. 좀 있어 보이게 채우기 핸들러 하고 싶어요 하면요. 첫 번째 셀에서요. 수식을 넣은 셀에서 채워줘야 되는 셀까지 쭉 범위를 잡아요. 쭉 범위를 잡아서 키보드에 F2번 키를 한번 누르면 내가 적은 수식이 쭉 풀리거든요. 그 쭉 풀린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한번 채워주는 것도요. 서식 없이 그냥 바로 채우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함수를 통해서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요 셀을 기준으로 채워줘야 되는 셀까지 셀 범위를 쭉 잡아요. 자, 잡고 키보드에서 F2번 누르면 내가 적은 수식이 쭉 풀리고 이 상태에서 좌측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쳐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리핏 함수 이렇게 봤고요. 자, 나머지 함수들은 제가 함수 본격적으로 가면서 조금 설명도 길게 필요하고 한 부분들이라서 함수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실습 문제에서 브이로그업 함수 그리고 라지, 스몰, 맥스, 민 그리고 리핏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함수들은 풀이를 꼭 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요,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여기 문제 있죠. 상품 코드를 유효성 검사로 가져다 여기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그 유효성 검사 기준으로 여기다가 입고일을 표시를 해주는 브이로그업 함수 해주는 거 2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지 보시고 이 작업에 있는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작업은 저랑 같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대로 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저장해 주셔서 오늘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나중에 보는 친구들은 영상 다 보고 내일 오후 2시까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실시간 수업은 끝나는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제출해야 되는 파일들 작업하시면서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잘 안 되는 거 도움 드릴 거니까 연락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아, 맞아요. 접수한 거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로그인해서. 그래. 중요한 건데. 자, 일단